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RF법 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전기차 시즌은 더 잘 팔릴 것이고, 기존의 이 배출가스 규정안이 좀 완화된 거는 성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달성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UAW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 입장들 입장에서는 좀 더 재무 부담을 더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시간으로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센터 영업부장이신 이창원 부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됐나요? 네, 부장님이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서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와서 네. 구독자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와 주셔가지고 네. 좋은 뷰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매주 제가 확인한 게 이제 목요일, 네.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놓고 하는 네. 걸로,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일단 약속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채널에 이창원 부장님이 이제 자주 나와 주시니까 정말 좋은 그 인사이트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걸로 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같이 한번 채널과 한번 커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자, 한 달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2차 전지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최근에도 몇 가지 또 나오고 있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7년부터 해서 2032년까지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를 좀 정해왔고요. 3월 21일자 뉴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미국 항공보호청에서 그 차량 배출가스 기준안 강화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안에 대해서 지난해 4월 달에 환경보호청에서 EPA죠. 여기서 이제 발표한 것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UAW에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일자로 감소를 우려하는 이런 노동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원래 기존에 이제 그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그 배출가스 허용량을 점진적으로 속도를 줄인 다음에 2030년보다 이보다 좀 빠른 속도로 축소하겠다라는 그 골자인데, 그게 반영이 됐고, 기존에는 2032년도에 67%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에 속도 조절하겠다는 거의 예상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좀 완화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3년간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제 2030년부터 빠르게 속도를 축소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2032년을 가게 되면은 56%니까 대략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목표가 담긴 거고요. 기존과 약간 달라진 점은 이게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신차의 판매 비중을 전기차 56%,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하이브리드가 3% 구성이 돼서 이게 지금 그전에 없던 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67%보다 다소 조건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배출가스 허용장 기존안과 최종안인데, 요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런 느낌으로 변화가 생겼다라만 보시겠고, 다음 걸 보면은 그 기존 안에는 기존에 이제 지난해 4월 12일에 이제 그 탄소 배출 감축 규정을 이제 환경보호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1마일당 배출가스를 13%까지 이제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13%를 감축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032년까지 시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7.6%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데는 9%로 나와 있는데 일단 7.6인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여기 이제 2032년까지 56%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13%, 아니 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까지 낮춰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연기관차 비율은 이제 29%까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합친 비중이 16% 정도거든요. 사실 방향성 자체는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이제 친환경차로 가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랑 플러그가 포함됐다는 뿐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런 새 규정을 통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의 그 공기질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경보호청의 이 규제가 그 아니 이 미국 에너지부 연비 규정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연비 규정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부에서 그 전기차 연비 환산 기준을 완화를 한 거고요. 그전에 이제 그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연비를 이게 같이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연기관차는 기름을 쓰는데 전기차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하게 되는데 그 환산을 조정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비를 내연기관 연비를 전환할 때 기준되는 이 환산 개수, 요거를 현행 그 1갤런당 82kWh에서 2030년까지 1갤런당 29 그 kWh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요게 기존에 보다 좀 낮춰준 거예요. 요게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시간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요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요 카페라고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가 있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충족하지 못하면 연비의 일정 금액을 곱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2년 6월 달에 스텔란티스가 2억 3,350만 달러, GM이 1억 2,820만 달러 벌금을 물어서 이게 대략 금액이 4,700억이 실제 부과가 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뭐 2032년까지 완성차 3사가 그 미국의 대표 3사가 100억 달러까지 벌금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완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벌금 부담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OEM 업체들,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간을 좀 벌어준다고 보는 거죠. 한 2년에 3년 정도 시간을 벌어줬다.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줬다는 그런 평가인데, 단순하게 이제 다시 뭐 내연기관차를 간다던가 전기차 시합 못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간을 좀 벌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전기차 비중이거든요. 신차 비중이 2027년도에 36%, 2030년도에 60%, 2032년도에 67%인데, 근데 최저안이 2032년도에 56%고 2030년 44%인데 2021년 9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도에 신차 비중을 50%로 명령한 게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2030년 60% 이게 너무 달성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보다 좀 완화됐던 게 50% 정도인데 거기서 완화 정도고요. 지난해 이제 7.6%니까 기존 안에 2032년까지 한 9배 정도 그 성장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정안은 한 7, 8배 정도 성장하는 거니까 배출가스 기준이 완화됐다고 해서 이게 전기차 어느 속도 조절이 있지만은 좀 더 달성 가능한 현실성 있는 안으로 됐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냥 9배 성장할 게 8배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아래법 그 보조금 수량 그 모델 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래법으로 인해서 이게 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43개 차, 43종 차가 올해 연초만 해도 19개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1월 말부터 그 폭스바겐 ID4죠. 그게 추가가 되면서 2월 달에 27개에서 최근에 36종까지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이제 늘어났고요. 3월 둘째 주부터 특히 요 GM 쪽 모델, 블레이저랑 이코넉스 쪽이라든가 혼다 모델이라든가 차후에 그 GM 얼텀셀즈 쪽에서 생산되는 그런 모델들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 쪽에서도 일부 보조금 수령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모델 수는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여기 36종인데 여기서 더 증가하겠죠. 아마 지난해를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북미 시장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증가율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추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6종을 다 표시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 위주로 모아놨는데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WTO에다가 미국 제소를 했습니다. 그 IRA법 전기차 보조금 차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제소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WTO 상소 기구 자체가 미국이 그 상소위원 선임에 대해서 보이콧하면서 기능 자체가 이제 마비됐고 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그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방중하기 전부터 지금 중국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 덤핑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을 교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제재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지금 오히려 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아래법
보조금을 수령하는 차량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전기차 시즌은 더 잘 팔릴 것이고 기존의 이 배출가스 규정안이 좀 완화된 거는 그래도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성장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달성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UAW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 입장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재무 부담을 더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쪽 대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좀 높아서 소위 말하는 그 트럼프 리스크 이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뭐 한 달 지났는데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쪽의 지지율이 좀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좀 어떤지 설명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당연히 트럼프가 될 것처럼 다 너무 더 그렇게 분위기가 여론이 형성되고 이제 증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볼 건 아니었고 트럼프의 재정 리스크라든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지율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실제로 그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3월 22일까지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후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원금이 2월 달 모금액도 2,130만 달러,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90만 달러 정도로 나와 있고 지금 전체 모금액도 지금 월등히 차이 납니다. 거의 지금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가 차이 나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래서 뉴스들을 좀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당 합의는 됐지만은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친트럼프 성향들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내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국정연설도 했거든요. 국정연설에서 그 호평이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선거 자금도 굉장히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원금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다. 현재 지금 바이든 캠프가 갖고 있는 현금이 1억 5,500만 달러 정도 되고 트럼프 측이 현재 4,190만 달러 정도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추격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그 경합적 7군데 중에서 그 한 군데는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3군데에서는 이제 동률이 나와 상태고 나머지 이제 7개 중에서 6개 중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협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동안은 다 뒤졌습니다. 그 퀴닉비 때 여론조사 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 뒤졌었는데 이렇게 앞서 나가거나 박빙이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그런데 지금 다자 대결에서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많이 완주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좀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동률인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도 나온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노조에 이어서 철강 노조도 지금 그 UA스틸 인수를 반대를 하면서 철강 노조도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어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지금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또 하나가 보면은 이제 지금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캠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 투표를 계속 몰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공화당 트럼프 자체만의 어떤 그 아젠다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여당 때리기만 해서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가 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제가 그 트럼프의 그 재정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근데 그 재정 리스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략 6,100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공탁금이 4억 5,4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뭐 압류당한다, 뭐 파산이익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 1억 7,500만 달러인데 2,300억 정도인데 트럼프 그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거를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파산을 면했는데 일단 10일 안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부를 이제 실제 할지에 대해서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공화당 거부들이 좀 벌금에 대해서 공탁 지원을 좀 하고 있어서 구명질을 잡는다라고 좀 그런 요소가 나왔고 다만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그냥 재판이 그냥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재판 연기를 좀 어떤 연기 작전을 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실제 이제 10일 날 납부가 돼야 되는 거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SNS 업체 하나 상장돼가지고 그게 지금 급등해가지고 뭐 평가 금이 지금 한 뭐 6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그거를 팔려 그러면 6개월 정도 보호에서 걸려 있어서 이사회에서 그걸 통과시켜 줄지 여부는 좀 미지수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